건강 공부 NO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NO가 노가 아니고 노라고 읽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꼭 이렇게 NO라고 읽어요. NO 의학계에서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예, 산화질소 앞에 일자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산화질소라고 합니다. 이게 불행하게도 20대까지는 거의 100% 아주 혈관이 아주 튼튼해요. 아주 튼튼한데 30대가 가면 80%, 40대가 되면 50%, 50대가 되면 35%, 60대가 되면 15%밖에 안 돼서 혈관이 저렇게 문제가 생긴다네요. 참 그러니까 아이고 NO가 부족하면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그것은 곧바로 내 혈관이 늙었다라는 말과 관련이 된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살아남은 혈관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이하이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92년 그쯤에 우리 몸에 이상한 가스가 돌아다닌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원래 이 산화질소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아주 강한 산성을 띠고 있고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왜 존재할까 하고 무려 20년 넘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그 학설이 정립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우리 몸에 존재할까를 공부를 한 다음에 한 6년쯤 지나서 4가지를 결론 내렸어요. 4가지. 첫 번째는 혈관이 확장되는 기능이 있다. NO라고 하는 것이 혈관 확장.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혈압 환자들은 이 NO가 활성화되면 잘 분비되면 고혈압 같은 것은 그냥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혈액이 정화되는 기능이 있다. 피가 깨끗해지는 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신생혈관을 모세혈관들을 막 만들어내는 아주 힘찬 불도우저 같은 기능이 있다. 4번째는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있다. 이 4가지 것을 발견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돼요. NO라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잘 아시겠죠.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들을 하는 이 산화질소에 대하여 우리가 잠깐 공부합니다.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형태는 2가지가 있어요. 왜 이것이 먼저 뜨냐? 죄송해요. 산화질소는 2가지 형태로 우리 몸에서 생성이 돼요. 하나는 저쪽 아르기닌 경로를 통해서 생성이 되고 또 이쪽 아질산 경로를 통해서 생성이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아주 쉬운 말로 아질산 경로는 먹는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쪽 아르기닌은 우리 몸 자체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경로예요. 잠깐 보면 아질산 경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 안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죠. 맞죠? 그러니까 녹즙을 드실 때 벌컥벌컥 한 입에 털어 넣어야 돼요. 한 모금 먹고 입에다 머물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온도를 높인 다음에 그리고 삼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성질 급하게 마시는 게 시원하고 좋죠. 그렇게 먹으면은 안 돼요. 천천히. 만약 소화력이 좀 약하면 따뜻한 물을 1대1로 부어서 그렇게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입안에 딱 넣고 있으면 이 영양분들이 이 혀에 있는 미생물하고 작동을 해서 질산, 아질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그것들을 분해하고 하는 과정들이 생겨나게 돼요. 뭐 질산이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아질산으로 바뀌고 혹은 질산으로 바뀌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입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러면은 손해를 보겠죠. 이것이 잘 일어나야 좋은 거니까
가능하면 음식물을 입안에다가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위로 꼴까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질산으로 변한 1차 소화된 것이 위산하고 합쳐져서 1차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1차로 산화질소. 이 산화질소가 일부는 우리 위에서 그냥 바로 흡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항산화 물질하고 더하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산화질소하고 항산화 물질은 비율이 1대1 비율이라네요. 1대1.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많이 우리 몸에서 활발해지면 그만큼 우리 몸이 건강한 이유는 항산화 물질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산화질소하고 또 장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장으로 이제 딱 넘어가요. 장으로 넘어간 다음에 장에서는 또 입안에서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일들이 다시 한번 2차 소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2차, 그래서 질산을 아질산으로 변환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너무 지나친 것들은 배출을 시키고 적당한 것들은 이제 우리 몸에 좋은 것들로 재정착을 시킵니다.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질산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질산염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NO를 저장하는 질산염, 그다음에 NO를 저장한 것을 날라주는 질산염,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NO를 우리 온 몸의 구석구석에서 이제 생성될 수 있도록 작용을 하는 장치가 딱 트럭에 실어지는 것처럼 완비가 돼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산화질소가 온 핏줄에서 뿡뿡뿡 하고 나오게 돼요. 2차로 나와요. 이것이 이제 아질산 경로입니다. 아질산,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로예요. 그러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산화질소를 잘 만들어내는데 세 가지 기억하실 것. 첫 번째, 깨끗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잘 드시는 방법. 이거 하나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채소와 곡물들을 잘 먹으면 그 안에서 단백질이 충분히 나와요. 고기를 먹지 않아도 이미 우리 채소, 밥, 국, 두부 등등 우리가 먹고 있는 콩물 이런 데에는 우리가 하루를 충분히 견디고도 남을 만큼의 단백질이 있어요. 고기를 찾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좀 공부하신 분들은 고기를 통해서 단백질 섭취한다 그러면 무식한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특별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항암 후유증으로 고기 많이 먹으라고 후유증 이기려면 고기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속으로 무식한 이렇게 해야 돼요. 저 바보 같은 소리를 하시네. 그래야 돼요. 이제 세 번째 하나는 소식입니다. 소식. 왜 소식이 중요한지 아세요? 과식을 하는 순간부터 몸의 모든 기능이 다운되기 시작을 해요. 소식이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소식. 이 세 가지 것을 잘 활용하면 이 아질산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르기닌 경로를 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 아르기닌은 이제 핏줄입니다. 저기 핏줄에 가장 안쪽 핏줄에 내피세포라는 게 보입니까? 예, 내피세포는 피하고 같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막이 보입니까? 중간막? 중간막은 근육이에요. 근육이 튼튼하면 혈관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좋아지겠죠? 근데 이 내피세포라고 하는 이곳에서 NO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NO가 빵빵빵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NO가 잘 생성되면 생성될수록 아주 가늘고 낭창낭창한 혈관이 되는 거예요. 아주 매끈하고 낭창낭창한 혈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숙축 팽창이 아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몸 아르기닌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뭐 아르기닌을 어떻게 잘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에노를 잘 활성화시키느냐 이제 방법들 되게 한 4가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 주로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특별히 걷기를 추천합니다. 조금 후에도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은 아질산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연, 군주, 스트레스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동맥을 자극하는 체조가 있어요. 체조가. 동맥 자극 체조가 있습니다. 그 림프나 정맥 마사지는 가볍게만 해줘도 되는데 동맥을 확장시키는 운동은 그렇게까지는 안 된대요. 더 세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수축했다가 하는 아주 강력한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동맥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주 좀 힘 있는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저 밑에 브라다키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쫙쫙 나오게 되는데, 그 브라다키닌이 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혈압 조절 호르몬인데 혈관을 수축시키는 앵지오텐신을 생성하는 효소를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에노를 늘리고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 이게 근육을 막 움직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다음에 혈관력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건 무시하시고 이제 근육 3가지, 운동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운동 3가지. 동맥을 자극하는 운동. 1번 걷기. 걷기를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이 배하고 등을 딱 붙이랍니다. 지금 한번 붙여보세요. 붙였죠? 그래서 이걸 메고 왔어요. 요 멜빵을. 멜빵을 왜 맸냐면 배에다 힘을 약간 줬더니 바지가 자꾸 내려가. 예, 멜빵을 맸어요. 뭐 좀 빠지긴 했어요. 다 헐렁헐렁해요. 그리고 이제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소보다 약간 빠르게 걷고 보폭을 좀 더 넓게 걷고. 예, 걷기는 평소보다 좀 더 빠르게. 걷기는 혈관 재생약이래요. 그러니까 걷기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안 걸어. 하루에 한 7,000보 정도밖에 못 걸어요. 여러분 더 많이 걷죠? 7,000보 걸어도 돼요. 네, 2번째 운동, 장단지 운동이에요. 그 에노가 만들어지는 것이 적은 사람들에게 4일 동안 장단지 훈련만 시켰더니 에노가 정상화되더래요. 장단지 훈련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려요? 예, 간단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꽃발 딛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키가 작으니까 꽃발 디드나 안 디드나 차이가 없어요. 또 꽃발 딛기. 하나, 둘, 열. 내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을 때에 제가 요즘 요걸 합니다. 발 쭉 펴고 쭉 줘서 발을 폈다, 당겼다, 폈다, 당겼다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장단지 근육 운동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근밀당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밀당 운동. 지금 앉아 있잖아요. 주먹에다 힘을 꽉 쥐고 몸을 딱 움츠리고 X자 꽉 움츠리세요. 배를 등에다 갖다 붙이고, 그러면 똥꼬도 저절로 힘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풀어주고.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혈관이 오므라들었다가 오므라들어 있는 동안은 피가 정지되겠죠. 그러다가 쫙 펴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주먹을 꽉 쥐고 밑에를 꽉 잡아주면 피가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다가 쫙 펴주면 손이 찌르르 하면서 피가 통하죠. 그런 현상을 온 몸에다가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혈관을 자극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잠자려고 하는 내피세포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힘들겠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면 그때 이제 에노가 활성화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1998년 뭐 그때에 이것을 발표하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고
그리고 이것이 발표되니까 또 돈을 벌기를 원하는 재빠르게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걸 관련해서 약들을 만들어냈는데 거의 1000가지 종류의 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애노가 되는 애노와 관련된 애노약, 산화질소약 이런 걸 한 1000가지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1000가지 회사는 그러니까 내 것이 최고로 좋다고 다 주장을 하고 이것들을 막 팔기 시작을 해요. 엄청나게 팔기 시작을 해요. 뭐 여전히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그동안 개발했던 효소 있죠. 그 효소에 이 애노를 촉진시키는 대사물질이 들어있다고 또 이렇게 강조하기도 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노와 관련된 장사가 활성화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애노가 좋다고 해서 먹는 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안 좋아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고 우리 스스로 운동을 잘해서 우리 혈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제